초집중의 힘. 박세니가 전하는 성공의 비밀. 첫걸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초집중의 마법.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초집중의 힘은 독자의 마음을 단숨에 붙잡는다. 박세니는 책의 서두에서 한 수험생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수능을 몇 달 앞두고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이 학생은 박세니의 초집중 훈련을 통해 불안을 딛고 목표에 몰입하며 놀라운 성적 향상을 이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산만함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집중의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궁금해질 것이다. 나도 저처럼 초집중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초집중의 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자.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선다. 20년 넘게 수험생, 직장인, 운동선수 등 수만 명의 인생을 바꾼 박세니의 심리, 훈련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면술사 출신인 그는 인간의 무의식을 활용해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글에서는 책의 줄거리와 구체적인 사례,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을 부드럽게 풀어보며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각을 묻고 싶다. 책의 줄거리. 초집중으로 인생을 바꾸는 여정. 초집중의 힘은 공부와 성공을 위한 심리적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박세니는 2004년 국내 최초로 대입학원에서 심리 수업을 도입하며 수험생들의 멘탈을 다잡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이후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은 집중력을 극대화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줄거리를 따라가며 실제 사례를 통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1. 초집중의 시작. 메타인지와 친숙함의 오류. 책은 메타인지라는 개념으로 문을 연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다. 박세니는 이를 자신의 생각을 내려다보는 상위의 시선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외울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는 메타인지가 부족한 상태다. 반면 전국 상위 0.1%의 학생들은 자신이 외울 수 있는 단어 개수를 거의 정확히 예측한다.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박세니는 메타인지를 친숙함의 오류와 연결해 설명한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접하는 정보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진짜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매일 영어 단어장을 펴보지만 시험에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친숙함에 속은 결과다. 책에서는 한 학생의 사례를 든다. 이 학생은 단어 암기에서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했지만 박세니의 지도하에 메타인지를 훈련하며 단어 외우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사례는 초집중이 단순히 노력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박세니는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한다. 하루 10분간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셀프 리뷰는 독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방법이다. 한 독자는 이 훈련을 통해 내가 뭐에 약한지 알게 되니까 공부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초집중의 기초이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의 첫걸음이다. 2. 초집중의 핵심. 무의식 활용하기. 박세니는 인간의 사고 90%가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최면술사로 활동하며 무의식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한 그는 이를 공부와 성공에 적용했다. 책에는 한 직장인의 생생한 사례가 나온다. 이 직장인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박세니는 그에게 몸과 마음의 연결을 활용한 초집중 기법을 가르쳤다. 구체적으로 그는 발표 직전의 심호흡, 근육이완, 그리고 긍정적 시각화를 반복하며 무의식을 안정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는 떨림 없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를 계기로 승진의 기회를 잡았다. 이 사례는 초집중이 단순히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세니는 무의식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독자들에게 마음의 앵커링 기법을 추천한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긍정적 감정을 떠올리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한 독자는 이 기법을 활용해 시험 직전의 긴장을 줄이고
평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무의식의 힘은 초집중의 핵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다. 3. 37가지 초집중 법칙 실천의 힘. 책의 백미는 초집중을 실천하는 37가지 법칙이다. 이 법칙들은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5초 규칙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5초 안에 행동을 개시하라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이 규칙을 통해 공부 시작을 망설이는 습관을 극복하고 하루 2시간 이상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법칙인 단일 과제 집중은 멀티태스킹이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번에 한 가지에만 몰입하라고 조언한다. 이 법칙을 따른 한 경영진은 업무 효율이 30%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환경 최적화 법칙은 집중력을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책상 위를 깔끔히 정리하고 스마트폰을 시야에서 치우는 단순한 행동이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박세니는 이를 한 학생의 사례로 설명한다. 이 학생은 공부 환경을 바꾼 후 하루 평균 1시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37가지 법칙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를 내며 초집중 상태를 극대화한다. 4. 심리 상담 사례 실전에서의 초집중. 초집중의 힘은 이론뿐 아니라 실제 상담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 사례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박세니는 이 학생에게 부정적 생각 성적이 떨어질까 대신 긍정적 목표 성적이 오를 것에 집중하도록 멘탈 훈련을 시켰다. 구체적으로 그는 매일 아침 10분간 목표 시각화와 긍정적 자기 대화를 연습했다. 몇 주 후 이 학생은 불안이 줄고 공부 시간이 늘며 결국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다. 또 다른 사례는 운동선수와 관련 있다. 한 축구선수는 결정적 순간마다 실수하며 자신감을 잃었다. 박세니는 그에게 상황 재구성 기법을 가르쳤다. 이는 실패한 순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신 그 상황을 학습 기회로 재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선수는 이 기법을 통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결국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이 사례들은 초집중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한다. 핵심 메시지 초집중이 바꾸는 인생. 초집중의 힘은 몇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들은 공부나 성공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진리다. 1. 멘탈이 인생을 결정한다. 박세니는 멘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단언한다. 지식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공부해도 멘탈이 강한 학생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 이는 직장, 운동,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멘탈을 단련하는 것이 초집중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2. 초집중은 습관이다. 초집중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는 습관이다. 박세니는 매일 작은 집중 연습을 통해 무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5분간 심호흡과 목표 시각화를 반복하면 뇌가 점차 집중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3.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라.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 크게 좌우된다. 박세니는 최면수를 통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수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긍정적 이미지로 대체하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한다. 이 과정은 초집중 상태를 만드는 핵심 열쇠다. 4. 실패는 과정, 성공은 결과. 박세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실패는 초집중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그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이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이를 다음에 더 잘할 기회로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5.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박세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초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집중 리듬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중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밤에 더 효율적이다. 자신의 리듬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초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사점 초집중이 주는 삶의 변화.
초집중의 힘은 단순히 공부법이나 성공 비법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이 책은 현대인의 산만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멀티태스킹 등으로 집중력을 잃기 쉬운 시대다. 박세니의 37가지 법칙은 이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단일 과제 집중을 실천하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 한 직장인은 이 법칙을 통해 불필요한 이메일 확인을 줄이고 핵심 프로젝트에 몰입해 성과를 2배로 높였다. 둘째,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된 현대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자신이 어떤 업무에 강한지를 알고 그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초집중은 자기 개발의 핵심이다. 박세니는 성공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멘탈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초집중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열린다. 넷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집중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목표를 시각화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런 실천적 접근은 독자들에게 즉각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 책은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박세니는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이 집중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의식 조절, 심호흡, 긍정적 시각화 같은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들은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독자들의 반응. 초집중이 바꾼 삶. 초집중의 힘은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수험생, 직장인,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독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책은 단순히 공부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줬다고 썼다. 그는 메타인지 개념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고 언급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니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쉬워졌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다른 독자는 책을 읽고 5초 규칙을 실천했는데 미루는 습관이 줄어들었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박세니의 강연에 참석한 독자의 후기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강의는 책보다 더 강렬했다며 박세니가 강조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초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이 독자는 이 말을 실천한 후 업무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해 승진에 성공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인기를 끌었다. 한 고3 학생은 수능을 앞두고 불안했지만 책에 나온 심호흡과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니 마음이 안정됐다고 썼다. 그는 이 책 덕분에 집중력이 향상돼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또한 직장인 독자들은 이 책이 시험 공부뿐 아니라 업무 효율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독자는 박세니의 최면술 배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무위키에서는 그의 최면술사 자격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무의식 활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책의 실질적인 조언과 사례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일부 독자는 37가지 법칙이 너무 많아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하나씩 실천하며 점차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집중의 힘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논쟁도 불러일으켰지만 전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책으로 평가받는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초집중의 힘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박세니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집중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혹은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나? 초집중의 힘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 생각을 공유해주면 좋겠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 책의 메시지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